트럼프 행정부가 조용한 이민 단속으로 일대 전환하면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 2,000명씩 한 주간 10,000명 이상을 체포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당국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하거나 각 주들의 교도소 수감자나 주 교통 단속으로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체포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1월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 사망하는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일대 전환됐는데 올 여름부터는 조용한 이민 단속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는 다시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더 이상 이민 단속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떠들썩한 공포작전에서 조용한 이민 단속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임자가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뉴욕시 등의 대규모로 IC 요원들과 국경 순찰대까지 투입해 떠들썩하게 실행했던 이민 단속 작전을 중지하고 멀린 장관은 조용한 표적 단속으로 일대 전환시켰습니다. 그렇지만 6월 들어 불법 체류자 체포에는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간 5일 동안 아이스는 미 전역에서 10,000명 이상을 체포해 올 들어 2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하루에 2,400명이나 체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이민구치 시설에 구금한 이민자들도 59,000명으로 급감했다가 한꺼번에 4,000명이나 급증해 다시 6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비공개적으로 하루 체포 쿼터를 2,000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루 체포 쿼터 3,000명보다는 낮춘 것이지만 미네소타에서 철수한 이후 기록해온 하루 1,000명 체포보다는 2배나 늘린 겁니다. 지난해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1일 체포 쿼터를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아이스에게 공개 요구했다가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때보다는 적지만은 백악관은 하루 2,000명씩 체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언급으로 사실상 새로운 체포 쿼터를 설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아이스는 22,000명의 전 직원 가운데 80%나 조용한 이민 단속에 투입해 하루에 2,000명씩 체포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이민급습이나 길거리 무차별 단속보다는 형사범죄자 60만여 명, 최종 추방령 무시자 140만 명 등 우선 체포 대상자들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각 주의 교정당국과 주 경찰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최대한 많이 체포하고 최대한 빨리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홀로 미리 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에 본국으로 대거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행정부 시절 보호를 허용했지만 행방이 묘연한 45만 명 중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한 가운데 이민법원에서는 한 달에 10,000명에게 추방령을 내리고 있고 신속 추방은 일기 때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홀로 미입국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대거 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14만 6천 명이나 소재지를 파악한 데 이어 이제는 한 달에 10,000명씩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대거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일부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까지 부여하고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도록 한 바 있습니다. 4년간 미국에 들어온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무려 45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서 6월 중순 현재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민법원에서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최종 추방령을 내리거나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자진 출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무부 산하인 이민법원의 이민 판사들에게 350만 건에 달하는 적재 서류를 해결하기 위해 궐석 재판을 포함해 대거 기각하며 최종 추방령을 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들이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에게 최종 추방령을 내리거나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자진 출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추방령을 받은 미성년 이민 아동들에 대한 신속 추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추방된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트럼프 1기 때보다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두라스 출신 18세의 차베스라는 청년은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알라바마에서 거주해 왔는데 과속으로 주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자마자 아이스 이민 단속국에 통보됐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아이스는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고지하고 이 청년을 루이지애나 이민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14세의 나홀로 미국 국경을 넘은 이 청년은 그동안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아왔다가 성년이 되면서 독립하자마자 교통단속과 이민단속에 걸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연수, 취업비자, 취업이민에서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미국 유학과 연수,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취득에서 요구되는 규정과 조건들을 앞으로 1년 안에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서 돈을 벌면서 장기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길에서 유학연수,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고 규정들을 적용해 좁은 문으로 만들려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유학연수생들의 미국 체류와 졸업 후 취업을 훨씬 어렵게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관할하는 국무부는 유학연수생들에 대해 미국서 공부 또는 연수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DOS, Duration of Status가 폐지됨에 따라 아예 비자 발급 시부터 최대 4년으로 정하고 4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OPT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훨씬 높아진 우대임금 등을 적용해 외국 인재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사태를 미리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대임금을 관할하고 있는 연방노동부는 H-1B 취업비자, E3 투자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펌, LC, 노동허가 인증 등에서 우대임금 수준을 2배나 급등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의 우대임금은 현재 노동부의 기준에서 17%로 되어 있으나 이를 34%로 급등시키겠다고 발표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면 최소임금을 현재보다 30%나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회사들이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미국 근로자들을 피하거나 심지어는 해고하는 사태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셋째, 국토안보부의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확대 적용해 미국 취업자, 이민자들이 푸스탬프,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등 공공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퍼블릭 차지 규정을 어기고 공공혜택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정밀조사해 드러나면 비자와 이민 신청을 우선 기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비자와 이민 신청자들의 재산 상태를 정밀조사해 부자이거나 고액의 연봉을 제한받은 고학력, 고숙련, 고연봉 인재들을 위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넷째, 지문과 사진,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반드시 수집하고 갱신시 등의 자주 신원조회를 실시해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범죄 등 잘못을 저지른 외국 태생들을 걸러내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의 승인에 따라 이민법원 심리 없이 불법 체류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신속 추방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72시간 대기소를 설치하고 100명 이상 한꺼번에 이민 재판을 실시하는 등 새 방식들을 대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2배 늘어난 하루 2,000명씩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데 맞춰 신속 추방할 수 있는 새 방식들을 본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장관부터 아이스 국장까지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데 이어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추방하기 위한 새 방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추방 대상자들을 72시간 안에 신속 추방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72시간 임시 대기 장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옛 공군 기지에 이미그레이션 홀딩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는 528개의 침상을 갖추고 추방 대상자들을 72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있다가 근처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아이스 전세기나 보유 수송기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민 관리들은 루이지애나 알렉산드리아에 신설된 시설은 디텐션 센터가 아니라 최대 72시간만 머물게 하는 준비구역 홀딩 센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대기소에는 추방 대상자들 중에 가족 단위나 나홀로 미입국한 미성년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가 72시간 안에 추방하고 있다고 이민 관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알렉산드리아 임시 대기소는 그 인근에 알렉산드리아 국제공항이 있어 공항 주변 임시 대기소에 잠깐 대기시켰다가 아이스 수송기 또는 전세기 편으로 추방시킬 수 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은 전국 각지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을 주로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에 있는 이민 구치시설로 이송한 후에 공항 주변 호텔에서 숙박시키고 추방 항공기에 탑승시키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추방 대상자들을 이민 구치시설로 이송한 후에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가 공항 주변 숙소에서 숙박한 후에 추방 비행기에 탑승시키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금과 추방 장소를 알게 된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이 마지막 순간 추방에 제동을 거는 경우들이 흔해 추방 정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이민 관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방 대상자들의 적법 절차를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이민법원에서는 한꺼번에 100명 이상 참석시키는 메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민법원 청문회에는 7명 내지 35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00명 이상 심리하고 신속 종결 또는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열린 이민 청문회에는 한꺼번에 117명이 참석토록 하고 대규모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에 미 전역에서는 이민법원에서 2200회의 이민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최근의 추세대로 무더기로 기각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최종 추방령을 내리거나 자진 출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에는 이민법원에 적재된 건수가 360만 건에 달했으나 현재는 308만 건으로 50만 건 이상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1년 반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에서는 1패를 기록했으나 TPS 종료와 영주권자의 범죄 시 추방 등에서는 5승을 거둬 결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60가지 중에서 이민 정책 5가지는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전폭 지지를 받아 성공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은 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고 소송에 걸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은 1년 반 동안 연방지법에서는 대법원 제동에 걸렸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을 받고 있고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는 현재까지 5승 1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이민 정책이 올해 연방대법원 회기 마지막 날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 최우선 핵심 이민 정책에서는 일격을 당하며 1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가 있기 때문에 출생 시민권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시도는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수6, 진보3으로 구축한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우위의 구도에 따른 판결로 결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트럼프 이민 정책에서는 이번 회기 말에 TPS라는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7개국 출신 130만 명이나 미국에서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IT 출신 35만 명과 시리아 출신 6,100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에 대한 TPS 종료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따라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17개국 출신 130만 명에 대한 TPS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이들에게 출국령 또는 추방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피난민 행렬들을 국경에서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국경 봉쇄를 지속할 수 있고 불법 체류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결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영주권자들 중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미리 추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얻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아이스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얼굴 생김새나 사용 언어만 보고 듣고도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받아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샬럿트, 미네소타 등 대도시들에서 무차별 단속을 벌이다가 미국 시민권자 2명 총격 사망 사태로 단속 방식을 일대 전환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심리를 수용한 경우는 거의 없어 재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시민권은 판매용이 아니어서 사실상 범죄라면서 그런 면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연방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화당 연방의회에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6대3 위헌 판결을 주도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제한 조치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나아가 다수 의견서에서 부모가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거주자들일지라도 그 자녀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미국 시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6, 진보3의 보수위 구도에서도 보수파 3명의 이탈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파기시켰습니다. 이에 잘못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이 연방대법원에서 금명간 수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에 이를 재심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으나 1973년 보호에서 2022년 보호 폐지로 바꾸는데 근 50년 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을 담아 출생시민권 제한 법률을 추진해 보았자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11월 중간선거전에서 공화당이 역풍만 맞을 사안을 늘리는 셈이 될 게 분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안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 주 법률들에 대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선 주 교도소와 주 경찰 등에게 연방 이민 단속국 ICE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발효시켰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블루 스테이트들, 즉 민주당 우세 지역 주정부들과의 법적 투쟁을 7개 주에 이어 8번째 메릴랜드주로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메릴랜드주가 최근 발효시킨 커뮤니티 트러스트 액트가 대통령의 이민 단속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릴랜드의 새 법률은 주지역 교도소들과 경찰 등 사법당국들이 연방의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교도소들과 주 경찰들이 아이스에게 신병을 넘겨주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쇼장을 통해 메릴랜드 주정부와 앤서니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연방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법 우선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메릴랜드는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는 연방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주사법당국이 훈련되지 않고서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커뮤니티 트러스트 액트에 대해 서명하지 않고 자동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적을 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주의회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로써 메릴랜드를 포함하면 미 전역에서 블루 스테이트들 민주당 아성 8개 주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 민주당 우세 지역 8개 주와 대도시 정부들을 상대로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피난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의 대도시들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카고, 덴버 등에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은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과 비상자금 등 연방기금 지원을 동결하자 맞소송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정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와의 합의와 승인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하고 타주의 방위군을 배치하려 한 데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반 동안 미국 국경과 미국 입국 장소에서 테러 의심자들과 갱단원, 마약 카르텔 등 12,000명을 저지해 그간의 최고치보다 16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IS 또는 알카에다 등 외국 테러 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 갱단과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FBI 테러 워치리스트에 등재돼 대거 차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가장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경 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미입국 시도자들을 98%나 급감시킨 국경 봉쇄 정책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테러 의심자들을 대거 차단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1년 반 동안 국경과 미국 입국장에서 저지된 테러 의심자들은 무려 12,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CBP 세관국경보호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의 첫 해인 2025년 안에 4,000명이 차단된 데 이어 현재 2020 회기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 동안 8,195명이나 적발돼 이를 합하면 모두 12,292명이 체포된 것으로 CBP 통계에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테러를 자행하려는 외국 테러 조직원들이 대거 몰려든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과 마약 카르텔 등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등 악명 높은 갱단들과 마약 카르텔 등 30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외국 조직들은 FBI의 테러 워치 리스트에 등재돼 해당 조직의 간부는 물론 말단 조직원들도 미국 입국장에서 테러 용의자로 저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 반 동안 테러 용의자 12,300명이나 저지한 것은 지금까지의 최고치인 2023년에 736명에 비해 16배나 급증한 겁니다. 역대 행정부에서 테러 분자들을 저지한 경우를 보면 오바마 8년 동안 22명, 트럼프 1기 때 10명, 바이든 4년간 5명에 불과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1년 반 동안 무려 12,3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강경 국경봉쇄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미입국을 99%나 급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을 1년 반 동안 90만 명을 강제 추방하고 220만 명을 자기 추방으로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살인 18%를 비롯해 강폭력 범죄를 9.3% 급감시켰으며 재산 범죄는 12.4% 줄였다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